옛날 잡지입니다.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근데 수능 날은 되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춥고 맞아요. 한이 있다고 제때 또 막 소복소복 막 눈을 밟으면서 학교 갔던 아.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따뜻해요. 따뜻해서 그래도 네. 비가 조금 올 뿐. 대학하면 사실 연고대, 고연대 뭐 이렇게 굉장히 양대 산맥의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뭐 연대빵, 고대빵 이런 식으로 약간 두 학교가 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옛날 잡지에서는 두 학교의 첫 여자 입학생 인터뷰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1984년도 레이디 경향 기사입니다. 되게 격세지감인 게 그쵸. 지금 그 합격률을 보면은 여학생이 약간 그 높죠.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10% 정도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최초의 여대생이라고 네. 하니까 최초로 남자 대학의 문을 두드렸던 그들은 무척 당당한 여학생들임을 틀림없었다. 대단하신 네, 분들이네요, 대단하신 정말. 분들이기도 해요. 먼저 최초의 연대생 김혜선님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혜선님은 되게 흥미로운 게 가족들이 다 연대로. 네. 그래서 1947년 여자로서는 처음 연세대학교에 입학, 연대의 첫 여학생이 된 김혜선 씨. 그녀는 주위의 반대를 애써 물리치고 당당히 남자 대학을 남녀공학으로 바꿔놓은 용감한 여학생이었고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애틋한 학창 시절의 사연들이 많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공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교칙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연희전문대학교 시절에 여학생들이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뭐 연극을 한다던가 교내 행사를 할 때에는 남학생들이 여장을 하고 오, 네, 그런 경우도 되게 경극 많았고 같이. 근데 광복 후 1946년에 연희대학교로 종합대학으로 변화를 하면서 남자에 국한됐던 항목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47년 9월에 10명의 여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됐는데 김혜선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 아니셨을까? 근데 사실 지금으로 치면 통일점 이런 개념인데 어떤 대우를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공대 아름이 같은. 그쵸. 예쁨 받고. 근데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여자를 위한 인프라도 맞아요. 안 갖춰져 있고 맞아요. 네. 제일 화장실조차 중요한데. 그죠. 없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자대학에 입학한 첫 여학생인 그녀는 요즘 남자가 간호대학에 들어온 것보다 더 큰 장안의 화제거리였고 동료 남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기염을 도차지했다. 이게 약간 이 시대의 상을 좀 반영한 것 같긴 한데 이웃 여자대학의 여학생들의 심한 질투의 대상이어서 연대 괴물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다. 괴물, 와, 너무 실제로 심하다. 이런 경우도 있으셨대요. 이웃 여자 대학에 두고 남자 대학을 찾아간 저희를 따지러 온 여자친구도 있었다. 여러모로 대단한 분이네요. 하지만 김혜선 씨에게는 더할 수 없는 만족한 학창 시절이었다. 당시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부인이셨던 최희순 여사는 총장실 바로 옆에 여학생 휴게실을 따로 마련해 주었고 좋다. 오히려 좋은데? 네,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늘 신경을 써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김군이라고 부르면서 네, 정말 깍듯하게 대접을 잘 해주셨다고요. 전공 아까 물어보셨는데 정외과를 선택하려 했지만 여자가를 점점 운운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여자가 보수적인, 감히. 네, 어디 정맥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학생 다운과를 약간 주입을 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의 뜻을 꺾지 못해서 의복과 의상 지금으로 치면 디자인 의상학과죠. 네네. 의상학과네. 근데 이것도 적성과 생각보다 잘 맞아서 학교 생활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고 그리고 3학년 때 아까 전쟁 얘기하셨죠. 광복과 전쟁 그 얘기가 얘기하셨는데 전쟁 터졌겠다. 네, 진짜. 3학년 때 6.25 전쟁이 터져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고 결국 졸업도 부산에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연대가 주는 인연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분도 연대 동기 동창이라 이제 이런 전쟁 중에 사랑이 싹트게 된 케이스이셨던 것 같아요. 부부의 연을 맺게 돼서 연대 부부 커플 1호, 사실 1호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네. 네, 그래서 일단 부부 커플이 탄생하였고요. 부모님께서 독신으로 계속 공부를 하라고 권하셨지만 결혼 소식을 접했을 때 교수님도 되게 서운해하셨고 이제 첫 여학생이니까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고 학자로서의 나가시기를
바랬던 그런 아쉬움들이 남으셨지 않았을까. 졸업 전에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그 근데 이 아무래도 김 여사님의 부모님이 대단하신데요. 그 당시에 딸을 대학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결혼하지 말고 더 학문에 열중해라 이렇게 말씀해 그쵸. 주시는 분이 네. 계셨다는 게 음. 큰 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오히려 나는 이제 좀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겠다라고 하셨지만 귀찮아하는 그녀의 등을 떠민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다. 남편이 덕대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덕대와 수도 여사대. 덕성여대가 아닐까요? 줄곧 강의를 맡았고 딸도 연대 출신, 사위도 연대 졸업생. 그렇게 굳이 맞추려 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연대생이 되었다는 신촌 가서 밥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동문회를 하시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미영 씨, 애들은 아무도 고대를 가지 않았어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발문이 이거였고요. 다른 세상사에서도 그러하듯이 김미경 여사가 고려대학을 가게 된 건 아주 사소하고도 우연한 일이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수능 세대라서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원서를 사러 갔는데 원서가 떨어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연대 연서를 사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아, 이 고대. 무슨 말일까? 고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원서를 네, 종이를 사러 서점에 갔어야 인터넷으로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 서점에 가면 뭐 종로서적이나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줄이 쫙 서 있고 이렇게 블록별로 어느 대학 원서를 판다고 적혀 있어서 그걸 돈 주고 사서 인지 붙이고 그렇게 직접 학교에 가서 접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서가 떨어져서 아니 원서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하다. 아 그래요? 그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서가 떨어지면? 아니 근데- 교보에 없으면 종로 가고 없으면 영풍 가고 뭐 이래. 아니 근데 그때는 40몇 년도니까 네. 대학을 대한- 가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때는 진짜 어디서 생각하시잖아요. 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그쵸. 학력고사 시절에는 서점에서 팔았는데 그런 흥미로운 또 이런 비하인드가 있군요. 이거 기사를 쓰신 김성 취재 기자님께서도 되게 허망했다 이유를 듣고 뭔가 대단한 포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연대와 마찬가지로 고대도 보성 전문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분도 이제 고려대 교우 명단에 여자가 붙은 최초 가로 여성여 이게 붙은 최초의 학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입학 시점에서는 본인이 혼자가 아니었다. 몇 명의 여자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찾아본 명단에는 본인만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학업을 졸업하신 분이 이어가지 최초시구나.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은 사실 전공 자체가 아주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법대로 입학을 하고 전공은 정치학.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셨던 분이시고요. 갑작스럽게 해방이 찾아오면서 이런 한국 정치사에 내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으셔서 정치외교학과를 가셨다고 해요. 전쟁으로 중간중간 학업이 중단되면서 8년을 학교를 거의 의대 수준으로 네, 이분도 남편을 동창생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요. 이제 정치를 하려던 꿈은 이 기사 시점으로는 남편에게 양보를 하셨고 네,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에는 주부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기사가 나온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30% 그리고 여자들은 그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시골에서나 지방에서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보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뭐 국립대학이라던가 사범대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저희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특히 여자들한테 그런 게 좀 네. 심했죠. 네. 어디 서울을 그러니까 나가서 따로 가족들과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셔서 그리고 이게 대학을 나와도 뭔가 취업과 연결이 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때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 중에서는 대졸 여성들을 뽑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이요. 이 같은 달에 80년대식 여성분이 나오는데 이제 상식의 틀에서 뛰어나와야 된다. 그래야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다뤄요. 책 속 책으로. 여자도 남자다워야 한다. 거슬리시죠?
어떻게 하면 남자다운 거죠. 네, 남자다울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거는 기준이 너무 남성성에 맞춰져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자 옷을 입어라. 남자 옷을 입으면 더욱더 여성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그냥 여자처럼 네. 예쁘고 막 프릴 달리고 이런 네. 공주처럼 입을 게 아니라 맞아요. 좀 전투복처럼 입어라 이런 맞아요. 느낌이야. 맞아요. 정확해요. 되게 황당하네. 그래서 이 예시가 너무 웃긴 게 이런 대화를 하라. 미쓰리 술 할 줄 알아? 물론이지. 덤벼. 센가? 물론이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주당 집안이었으니까 약간 이런 대화를 해라. 특유의 여성 말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근데 이 분위기는 저 그 사회 초반 음. 그 시기에도 있었어요. 아, 근데 성희롱을 해도 그거를 막 문제 삼거나 되게 화를 내는 것보다 같이 성희롱을 하면서 네? 그게 최선의 어떤 대처 그래 우리 방법이라고. 90년대 초반에 직장 네. 생활 시작한 여자 선배들 보면 정말 전사야 전사. 아, 맞아요. 남자들보다 더 남자답고 맞아요. 괄괄하게 막 지금으로 세게 치면 약간 걸크러쉬 느낌으로 근데 살기 그거는 위해 살기 생존을 위해서. 위한, 맞아. 그리고 뭐 남자 후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뭐 적을 마음으로 끌어들여라. 이건 사실 근데 지금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굉장히 네. 맞는 말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연출하라. 되게 힘든 시대였을 것 같아요. 뭔가 개성도 표현해야 되고 그냥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80년대로 떠난 옛날 잡지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라떼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또 학창시절 얘기를 같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000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0명 와. 안에 드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